여기저기서 울리는 날카로운 고함과 욕설, 쿵쾅쿵쾅 터질 듯한 심장 소리. 저는 서울의 작은 식당 주방에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았던 그곳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27살 수나냐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방콕의 허름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은 방콕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2명의 동생들, 우리 5 식구는 방 2개짜리에 바람이 불면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허술한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우리 가족의 식당은 동네에서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똠얌꿍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생각했던 것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 질환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형편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족들은 밤낮 없이 일했지만 수술비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당 일 외에도 다른 일을 시작하셨고 저도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술비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저는 점점 수척해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인터넷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수술비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과연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게다가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에 찬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결심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책상 위에 놓인 여권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했던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갈 생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법 체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돈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불법 체류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언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저에게 힘찬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굳은 표정이었지만 제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보고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한편으로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간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는 저에게는 그저 그림일 뿐이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위기는 당연하게도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준비해 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운전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지만 그분이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수십 번은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태국인 커뮤니티를 뒤지고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다 겨우 찾은 일자리는 공장의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2시간 노동에 주말도 없었습니다.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한국의 추위도 경험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날씨가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매일 밤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까지 떨렸어요.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항의하려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일하면서도 틈틈이 단어를 외웠어요. 쉬는 시간에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말을 걸어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3개월 후 어느 정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강인한지, 얼마나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빠른 생활 리듬,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등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는데 주방장의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주방장님은 저의 성실함을 높이 사주셨고 점차 요리 기술도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공장에 비하면 정말 천국 같았어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그 맛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김치는 저에게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김치가 없으면 식사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좋은 주방장님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요리 기술을 익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수라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였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말 착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에게 저의 상황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민수 씨와의 관계에 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저의 신분을 숨겼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말 괴로웠지만 진실을 말하면 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마음이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지만 저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고 결국 끝까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정기적으로 제 고향으로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죠. 가족들의 생활도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가족을 위해 불법적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곳이 저에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발전된 기술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봄에 피는 벚꽃과 가을의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현실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출입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민수 씨의 얼굴이었어요. 그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잡혀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낸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 차가운 대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지냈습니다. 동시에 민수 씨에 대한 생각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 씨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나를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강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국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제 출국되어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가족들을 보자 그동안의 서러움과 함께 울컥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방콕의 풍경은 5년 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고향의 익숙한 모습 속에서도 저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의 한국 생활이 저를 그만큼 변화시켰나 봅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여전히 저의 고향이었지만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그립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그리웠어요. 심지어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의 일상까지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민수 씨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온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때로는 그가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방콕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며 그곳 소식을 접했어요. 계속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강제 추방을 당했다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요리 실력을 더욱 연마해서 한국의 레스토랑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5년을 살았지만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 치른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새로운 동기로 삼아
더 열심히 공부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 씨와의 추억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비록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그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다시 한국으로 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 재입국할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방법을 찾아서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